네, 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의 에반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카오 벤티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차량 외관부터 좀 살펴볼 건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 벤티로 운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차량이라서 데칼이랑 그리고 앞에 카카오티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을 잠깐 살펴보면요, 역시 스타리아가 좀 다른 일반 승합 차량은 디자인적으로 많이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간 전조등도 픽셀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라인선으로 되어 있는 램프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뒤에 보시면 이 후미등이 픽셀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또한 상당히 좀 감각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밖에서 보면은 정말 이 차체 절반이 그냥 유리로 보여지거든요. 네, 안에서는 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밖에서 보면은 차체 50%가 유리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이고요. 다시 한번 문을 좀 닫아 볼게요. 다시 이렇게 문을 닫아 보면은 네,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다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아 라운지 9인승 모델로 영업용 택시 모빌리티 택시용으로 나온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은 실내 구조가 앞좌석 1열이 2인승, 그리고 2열이 2인승, 3열이 2인승, 그리고 마지막 4열이 3인승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긴 할 건데, 마지막 3열은 제가 지금 언뜻 이렇게 보기에 앉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2열에 잠깐 앉아보면은 네, 2열에 잠깐 이렇게 앉아보면은 네, 시트가 아무래도 독립 시트여서 그런지 팔걸이도 따로 이렇게 있고, 양쪽 다 팔걸이도 이렇게 따로 있고, 네, 꽤 안락한 시트 포지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로도 앞으로도 당겨지고 뒤로도 이렇게 충분히 되게 많이 당겨지네요. 충분히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네, 엄청 여유로운 공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럿이 탔을 때는 물론 이렇게 뒤로 당기지는 못하겠지만은, 벤티를 혼자 이용했을 경우에 이렇게 혼자 앉는다고 그러면은 뭐 거의 네, 완전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로도 네, 엄청 많이 제껴져 가지고 잠을 자도 될 정도로 포근한 시트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벤츠 S클래스 같죠? 벤츠 S클래스 같은데 벤츠 S클래스랑 비교가 되나 이거를? 우측에 보시면은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좋네요. 네, 승객 자리에도 이렇게 열선이랑 통풍 시트가 있는 거는 네, 추운 겨울철이랑 더운 여름철에 온도 조절에 민감하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네, 따스함과 그리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실내를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 문 자동문 되게 편리하네요. 네. 실내를 잠깐 살펴볼 건데, 앞좌석과의 공간을 이 정도로 여유 있게 두고 만약에 2열에서 3열로 만약에 이동한다 했을 때 2열과 3열이 독립 시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4열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상당히 편하게 네,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여기 잠깐 보이시려나? USB 포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충전 또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어컨도 따로 이렇게 네, 송풍구가 3열과 4열에 다 나와 있고요. 3열에서 유리창 같은 게 있어서 열어보려 했는데 이게 안 열리네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든 거지? 이거는 차라리 아예 안 열리게 하던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고정할 수 있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별로 무의미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4열에 잠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열에 잠깐 앉아보면은 맨 1열과의 거리감이 좀 느껴지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네, 9명이 탈 수가 있고요.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승객으로는 8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 4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격이 많이 큰 편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남성, 키가 175 정도 되는 남성의
제가 65kg인가? 한 66kg 정도 되는 사람이면은 뭐 사열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무리 없이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겠네요. 사열에도 뒤에 의미가 없는 창문이 있습니다. 실내 좌석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스타리아 9인승 차량에는 시트 좌석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2열 시트를 이렇게 돌려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손님이 앉기 편하게 이 자세로 탑승을 시킨 후에 다시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이 시트를 이렇게 돌려서 손님들과 마주 보면서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잠깐 뭐 마주보고 이렇게 이게 뭐라고 그러죠? 기차에서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역좌석이라고 그러던가요? 이렇게 마주보면서 회의를 하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역주행. 기차에서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아닌가? 역주행 아닌가?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이렇게 이동할 수, 역방향. 다리도 올리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이거 다리도 올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신발을 벗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서 하면은 뭐 꼭 이쪽 아니라고 상관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뒤로 하셨어야지 다리를 의자에 올리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럼요. 그쵸?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를 올려서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시트의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트렁크를 살펴볼 건데요. 트렁크가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사각형으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뒷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다가는 다른 차량이나 아니면 손님이나 사람이 조금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센서가 있나? 혹시? 따로 센서는 없고 방해물이 감지되면 한번 부딪힌 다음에 원상태로 이동하는 형식입니다. 뒤에 만약에 짐을 실는다고 하면은 골프백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하단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사열 시트를 앞으로 눕혀 놓고 실른다고 하면은 세로도 실려질 것 같네요. 세로도 실려질 것 같고, 둘, 셋, 넷. 근데 이거 문이 좀 닫힐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세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로로 실으면은 충분히 쌓아둔다고 하면은 뭐 제가 보기 6개도 충분히 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만약에 손님들이 많이 실는 캐리어까지 넣는다고 해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열은 쓸 수가 없다. 1열, 2열, 3열까지만 6인승으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이 차량 가격은 영업용 택시가 따로 나와요. 이 차는. 그래서 3,97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간이가세자로 해서 부가세 면제를 받는다고 하면은 3,610만 원이면 이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소개해 드렸듯이 뭐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전방 추돌 감지, 그리고 차선 이탈 감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도 다 들어가 있는 가격이고요. 뭐 부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사항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은 그 옵션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선택하지 않아도 충분히 운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운전석에 앉았을 때 느낌이 전혀 색다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핸들을 잡고 있고 한쪽 팔을 보통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한 이 정도에서 보통 팔이 위치가 되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리가 커서 그런지 팔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게 약간 지금 어색하긴 한데, 팔이 저리고 하는 경우에는 위보다는 당연히 좀 낮은 위치가 좋을 것 같고, 유리창도 엄청 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시야도 뻥 뚫린 게 상당히
쾌적하게까지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벤티가 지금 스타리아랑 카니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카니발이랑 비교했을 때 운전하는 기분이 다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기까지도 할 만큼 차량 높이가 상당히 높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높은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높은 만큼 주변도 네, 잘 볼 수가 있고 안전운전 하는데 네, 그만큼 도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배기량 자체가 3470이고 복합 연비가 6.5, 시내 주행 시에는 5.8, 고속도로 주행 시에는 7.7까지 나옵니다. 이 복합 연비로 사실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봐야 되겠지만은 아쉽게도 LPG 차량은 연비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타리아 승차감에 대해서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운전을 해봤는데 승차감이 이게 나쁜 건가? 이게 어차피 우리가 보통 타고 있는 뭐 세단이나 아니면은 SUV 차량이 아니라 어쨌거나 이거는 승합 차량이잖아요. 근데 승합차에서 이 정도 승차감이 나쁜 건가?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느끼는 소음도 네, 조용하고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음도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엔 되게 양호한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승차감은 그리 나쁘지 않다. 네, 좋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감이 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석에 봤을 때 뭐 센터 펜시아도 그렇고 계기판도 그렇고 네, 깔끔합니다. 단정하고 깔끔합니다.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딱 제가 정면에서 보기에 너무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센터 펜시아 화면이랑 이 조절하는, 기능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멀기도 하고, 이게 약간 조금만 운전자한테 조금만 기울어져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풀 모양, 네, 나무 그려져 있는 모양 있잖아요. 이 공기청정기가 작동되고 있는 건데요. 차량 안에 네, 미세먼지나 그리고 좀 나쁜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도 이 공기청정기 기능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네, 전자식으로 버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 버튼을 누르면은 네, 파킹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후진 버튼, 중립 버튼, 그리고 운전 드라이브 버튼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핸들 옆에 패들 시프트도 있어가지고 기아 변속을 할 수가 있는데, 계기판 앞에도 수납 공간이 있어서 간단한 메모지나 이런 걸 둘 수도 있고, 좌측에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이 컵홀더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차량 자체가 워낙 넓고 정보도 높기 때문에 이 차 같은 경우에 여러모로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듯 합니다. 한편으로 약간 걱정되는 거는 이 차가 골목길 같은데 콜 호출이 들어왔을 때 잘 운전이 가능할까. 네, 워낙 좌우측 그리고 앞뒤 길이가 다 길기 때문에 네,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골목길에는 좀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테슬라 타고 골목길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엄청 운전 잘합니다. 저는 뭐 테슬라로 벤티, 콜, 뭐 골목길 이런데 전혀 무리 없이 잘 운전하고 있어요. 드라이버 모드를 세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버튼을 누르면은 에코 모드, 그리고 노멀 모드, 네,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드 중에서 노멀 모드로 해서 제가 잠깐 이 차를 조금 밟아볼 건데요. 지금 현재 50km에서 끝까지 한번 밟았을 때 택시에서 이 이상의 가속 성능이 필요할까? 저는 뭐 이 정도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자동차 성능으로 따져가지고 뭐 제로백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을 때는 뭐 만족스럽진 않겠지만은, 뭐 받는 족족 나간다는 표현은 좀 어렵고, 이 가속 성능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뭐 딱 승합차 정도의 가속 성능을 보여준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 안을 잠깐 지나가고 있는데요. 들리시나요?
네, 이게 영상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풍절음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소음은 사실 터널 안에 지나갈 때는 일반 차량들도 이 정도 소음은 나왔기 때문에 풍절음도 이 정도면은 네, 정수성도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선 이탈을 방지해 주는 게 잘 작동을 하네요. 네, 살짝 핸들을 옆으로 조금씩 꺾어줍니다. 자동으로. 제가 뭐 따로 뭐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네, 차선이 조금 이탈될 것 같거나 하면은 네, 살짝 핸들을 꺾어주네요. 네, 이런 것도 참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뒷좌석에 좀 앉아봤고요. 옆에 보시는 창문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게 다 창문이네요.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네, 개방감이 엄청 좋고, 일단은 뭐 독립 시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약간 부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음성 명령을 뒷좌석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음성 명령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서 에어컨 틀어줘. 네, 보면은 이렇게 에어컨이 최저 온도로 설정해서 말로도 틀 수가 있습니다. 옆에 버튼이 바로 있기 때문에 굳이 음성 명령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뒷자리에서도 음성 명령으로 네, 에어컨이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새롭긴 합니다. 또한 스타리아 영업용 차량에는 실내 모니터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데요. 네,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서는 지금 벤티에 맞는 컨텐츠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컨텐츠를 볼 수가 있네요. 순정으로 이 모니터가 달려 있다는 것이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뒷좌석 승차감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아니, 다른 내용들을 봤을 때 뒷좌석 승차감이 좀 안 좋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좀 봤어가지고 실제로 많이 안 좋은가 했는데, 하체도 크고 전고가 높고 그리고 좌우측 너비도 크기 때문에 약간 진동, 네, 요동은 조금 느껴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은 대형 택시에서 이 정도 승차감은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게 합니다. 다만 좀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탔을 때 기사님이 약간 운전을 조금 난폭하게 하실 경우에는 약간 좀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화면에 되게 귀여운 카카오 피치죠, 저게. 네, 피치가 나오고 있네요. 뒷자리에 잠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수납 공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컵홀더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USB 포트, 그리고 이거 220V 전원인 것 같은데? 네, 220V 전원이 있어서 노트북 사용할 때 여기다가 네, 전원 이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스타리아 차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타리아 생각보다 상당히 만족감이 좋은 차량입니다. 뭐 승차감도 그렇고 운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세단이나 SUV만큼은 아니지만은 일반 승합 차량은 다른 그런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카카오 벤티나 타다와 같은 대형 택시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아마 스타리아나 아니면 카니발 9인승 중에서 선택을 하실 것 같은데요. 차 가격만 봤을 때에는 카니발이 약 500만원 정도 저렴하지만은 LPG로 개조하는 비용과 실내 개조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는 5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스타리아랑 비슷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리아를 알아보고 계시거나 스타리아를 구매 예정이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